사람을 만나기 싫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그런 게 인간에 대한 있었거든요. 환멸이. 진짜 그 사실을 알고 저를 이끌었던 사람이랑 싸우고 나온 다음에 한 1, 2주 그랬어요. 1, 2주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 가도 신천지 있는 거 아니야. 또 내가 당하면 어떡하지. 사람 만나기 싫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분노가 치미네요. 우리 장관급들도 막 정치인들도 이런 센터 다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혹시 신천지아니라고? 뭔 소리야? 이관이 개새끼라고 욕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전남대 총학도 우리가 다 차지해버렸잖아. 신천지에만 있으면 아무리 진짜 믿지 않더라도 믿는 척만 해주면 거기에서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뭐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뭐 알바를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지금 사실 신천지가 맞아요, 아니에요? 같이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베드로의 지파 역사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그 계기가 이제 2017년 3월달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큰 일이었어요. 왜냐면 그 신천지 애들이 단체로 들어온 거예요, 선본에. 그래서 후보 4명을 냈어요, 신천지에서. 근데 정의당이랑 광주 청년 유니온이라고 노동조합, 청년 세대별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거기서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희 활동하다 보니까 같은 조합원 중에 전남대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남대 총학생 선거에 나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다 몰려올 거 아니에요, 선본에. 근데 그 몰려왔는데 그 중에서 부장이 신천지 부장급 인사가 온 거예요. 베드로 지파 부장급 인사 한 명이 접근해가지고 아는 사람들 다 소개시켜주겠다, 같이 선거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전혀 몰라줘 우리는. 그러니까 한 11명이 선거에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전부 신천지예요. 그쪽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선거 나가려면 서명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걸 앞두고 300명이 서명을 다 받아와요. 전남대학교 재학생 검증해보니까 다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일 아쉬운 게 그 명부인 거잖아요. 그게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신천지 순도 명부인 건데 그걸 남기지 못했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사석에서 이제 우연히 목격된 건데 그 모든 사람을 다 데려온 사람은 부장이라 불려요. 부장님이라고 이런 식으로 장라고 해서 베드로 지파의 부장급 인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천지 다니는 사람 한 명 알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의심되는 사람 명단, 왜냐면 그 의심자들이 모두 한 명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쭉 보여주니까 이 사람 신천지 맞아,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라고 이제 하는 재학생이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다 맞구나 확인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확인돼가지고 바로 이제 사퇴서를 딱 발표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남대학 총학생 선거가 신천지 개입 사태로 이제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선거를 같이 뛰고 있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철저하게 속이지? 그리고 단체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총학생을 접수하려고 했구나. 만약 당선됐으면 더 큰일이 났었다. 왜냐면 김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사람 다 이제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여러 명이 다 신도들밖에 없으니까 총학생 회장 우리 쪽으로 세우면 뭐예요? 그 사람도 이제 의견을 내봤자 다 기각되게 뻔하고, 그러면 그 총학생 예산을 다 자기들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전도도 하면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다 권력을 쌓아갈 텐데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됐던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 즈음부터 이제 베드로 지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이쪽이 조직의 핵심이더라고 보니까 점점 볼수록. 그래서 가장 전도 모략 전도를 특히 이제 개발해서 전국에 배포하는 게 베드로 지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배포하기도 했고 이제 형민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남대학교의 운동권들이 94년도 그리고 99년도에 대거 신천지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개헌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앉아서 듣고 있어라 라고 해서 거기에 가봤더니 청년부 집사님이 나도 막년에 이런 거 많이 했었다. 전남대에서
뭐 전남대에서 뭐 많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막 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운동권 중에서 많이 들어왔던 얘기거든요. 그렇게 네. 직접적으로 본인이 간부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94년도 총학생 간부여가지고 그 사람이 네. 네. 전남대 총학생의 간부. 간부 직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사람의 말이 탁탁 들어맞는 게 그 1994년도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완전히 몰락한 거예요. 그때 그 해에. 되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 대거 이탈한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청년 공동체랑 만들어가지고 2년 동안 집권했어요. 98년도랑 99년도에. 근데 이 총학생 94년도 간부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대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부터 4년 동안 전남대학교 총동아리 연합회를 신천지가 장악했어요. 1990년대 내내 이제 운동권 애들이 다 들어온 거잖아요. 전남대학교 출신 운동권들이 다 들어왔고 전남대학교 신천지 베드로시파의 어떤 교도부 역할을 계속해서 했었고 99년도에는 정말 대거 이제 들어왔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모르죠. 뭐 속여서 들어온 건 이제 2000년 이후에 배포에다 들었거든요. 모략 정도는. 근데 그냥 뭐 성경만 배워보자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한 거겠지만 어쨌든 그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관련 운동권 이탈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를 확장했고 이 사람들이 신천지 조직 문화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모 전도사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전도를 하는데 전남대 총학생 애들이랑 머리채 잡고 싸웠다. 왜냐면 걔네들이 막 자기네 사람 자꾸 빼간다고 화를 내면서 머리 잡아서 막 싸우고 CBS 관련해서 집회하잖아요. 근데 그 집회 영상 혹시 보셨을까요? 그러면 이물량 해주고 난리 나잖아요. 정말 머리띠 빨간색 머리띠 하는데 다 운동권 문화인데 저도 궁금한 거죠. 저도 운동권 그런 활동을 했었으니까 딱 알잖아요. 근데 저거는 따라한 게 아니다. 저거 절대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해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게 궁금해도 찰나에 또 물어보니까 뭐라 했지? 옛날 실력 발휘한다.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다들. 제가 찬양대 활동을 했을 때 사실 청년들이 청년부 집사들이랑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는 찬양대 활동을 해서 청년부 분들과도 좀 대화할 일이 있었고 그때 CBS 집회에 가는데 누구 집사님 맨날 실력 발휘하냐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좀 많아서 전문가야 전문가 막 이러면서 35세 이상 남성이 모여있는 부서가 장년부거든요. 근데 거기 운동부 진짜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명의 조직 중에서 4분의 1, 5만 명을 차지하고 그리고 전도수법을 전국에 개발하고 이런 데 있어서 사실은 어떤 운동권 이런 조직 문화가 영향을 미친 거죠. 왜냐면 분들이 교회 내부에서 예배 때 설교를 할 때 이것도 누가 만들어서 보고했습니까 하면 광주에서 그렇게 했다. 광주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S라인이라는 내부 어플이 있거든요. 그것도 광주에서 먼저 개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광주에서 개발을 한 다음에 이게 실만하네 이렇게 되니까 전국에 퍼뜨려라. 그 베드로시파에서 한번 지방선거 후보를 낸 적이 있어요. 예, 그렇다. 2014년도 지방선거에 광주 북구 나 선거구 구의원 북구의회 의원을 뽑는 건데 제가 그 이듬해 그 이후에 이제 센터에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센터에서는 제 성향을 다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동규가 정치에 관심이 많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맞아 지방선거 나왔잖아 불러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사람은 구의원 선거에 나왔었는데 31살 나이 때 구의원 선거 출마해서 10% 넘게 득표를 했어요. 구의원 선거는 보통 2~3명 뽑잖아요. 2인 선거가 있고 3인 선거가 있고 4인 선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상당히 가능성 있는 후보였고 심지어는 세 번째 출마를 했던 통합진보당의 모 후보랑 이제 표 차이가 불과 90표 차이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나가지고 딱 이런 거 저한테 얼마 전에 출마를 했었다 지방선거에. 근데 최근에 이제 안철수 측에서 부자가 들어와달라는 제안도 받았다. 하지만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 제안도 거절하고 아직도 여기 남아있는 거야 이러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사람 선거에 나왔던 그 선거의 경력 자체가 쎄하더라고요. 네, 2000년대에도 한나라당 대규모 입당하고 그런 게 이미 있었고 근데 아무튼 이 직접 출마한 거는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단순히 뭐 지원이나 지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네 사람을 의회에 보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 의회에서 북구에 뭔가를 다 점령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광주 북구가 핵심이다 보니까 북구에 이제 200억이 넘는 절반 치는데 200억 들었던 베드로 지상적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저도 가봤는데
그것도 있고 아무튼 북구에서의 권력을 뭔가 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광주 북구를 뭔가 베드로 지파의 도시로 만들려고 좀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요. 내부 예배 설교 때도 북구성장이 부창장을 줬다 우리한테.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다 이런 식으로 좀 포장을 많이 하죠. 이게 파시즘인 거죠 사실은. 파시즘의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그걸 다 갖추고 있어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완결된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나치즘 이런 걸 보면은 자기들 내부에서 나름 그 정말 이상 세계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향이. 물론 그게 정말 인종주의적이고 잘못된 거지만 지향이 있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그 결말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게 있고 이긴 자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렇게 하는 결말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부 구성원들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정말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 이런 거잖아요. 집회 이런 걸 비롯해서 그런 걸 굉장히 사회 정치학적으로 고도의 그런 훈련된 사람이 기획한 것처럼 잘해요. 시비에 관련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린다든지 할 때도 수천 명이 모여서 한 번에 드리면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고양되거든요. 이게 사회학적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감정 고양 자체 그리고 감정을 고양시키는 지도자 존재, 정신적 지주의 존재 이런 걸 비롯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가 적의 존재. 외부에 적이 있어야지 내부가 단결하고 결속하는데 사실 뭐 적으로 삼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정말 철저하게 적으로 삼고 공격을 먼저 해버리는 거죠. 그래야지 반격이 오니까 그 반격을 이용해서 오히려 내부를 결속시키고 단결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파시즘에 유사한 집단이고 그게 제일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세상에는 뭐 누굴 죽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훔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잘못된 것들 하면 안 되는데 내부 구성원들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왜 거짓말하면 안 돼? 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죽이면 안 돼? 왜? 이렇게 당연한 것들을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하늘의 법이 우선이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땅의 법보다 하늘의 법이 우선. 땅의 법보다 하늘의 법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내부 구성원들의 도덕적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선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선이 없어지니까 이제 거짓말하는 거 이 정도는 뭐 당연한 일이고 더 심한 일들 심지어는 이제 은사치는 그 사례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되게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교통사고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차번호를 파악해가지고 뒤에 차로 박아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 이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구나 하고 이제 이유에 접근해가지고 말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에 있을 때 도덕적 기준이 없어버리니까 어떤 파시즘 집단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닌가. 그것이 어쨌든 광주의 경우에서 운동권 집단으로부터 거기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되어서 이 사람 공격하니까 정말 우리가 옳은 거구나, 맞구나, 우리 탄압받고 있구나 이렇게 박해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뭐 명단을 줬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이유가 이런 게 있잖아요.